생생해양정보 바다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설 특집으로 연결해 보거든요.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으로 전해드려요.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라 MC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설 특집으로 월요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네. 세은 씨는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연휴에도 방송 일정이 있어서 아하. 얼른 촬영과 녹음을 끝내놓고 네. 잠시 본가에 내려갔다 올 것 같습니다. 아, 연휴인데 연휴가 아니군요. 네. 자, 어쨌든 올해 세운 계획들 잘 이루시고 이번 설 연휴 긴데 그러다 보니까 섬이 고향이어서 고향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여행차, 여객선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객선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듣고 싶어요. 네, 여객선을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여객선을 타면 구명조끼 같은 구명기구 위치와 비상 대피로를 반드시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객 행동요령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 공단에서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 전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12개 운항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운항 예보를 통해서 하루 전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니까 여객선 이용하실 분들은 꼭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먼저 설 특집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 연결해서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과 관련해서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우리 고전에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 고전에 나오는 물고기? 네. 재밌다. 네. 명절 차례상의 상차림을 보면 그 지역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의미는 같지만 각 지역마다 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그중에서도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들을 옛 문장과 화폭에서 찾아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이랑 좀 그렇지 않은 곳이랑 아무래도 상차림이 좀 달라지긴 하죠. 네. 일단 우리 경상도에서는 차례상에 문어가 빠지면 좀 섭섭한데. 네, 맞습니다. 문어 이야기 해주신 김에 문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때는 세종 14년인 1432년 6월 강원도 고성에서 벌어진 미곡 횡령 사건으로 조정이 시끄러웠습니다. 미국 횡령. 그럼 네. 곡식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횡령을 한 자는 고성의 수령인 최치였는데요. 보통 횡령과 세트로 이뤄지는 게 있죠. 바로 뇌물. 이 최치가 권문세가에 뇌물까지 준 겁니다.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진상이 드러났고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게 됩니다. 네. 이 최치의 자백 중에 문어 2마리를 대사원 신계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아, 문어를 대사원에 뇌물로 줬다. 네. 뇌물치고 문어 2마리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문어 2마리는 당시에도 그렇게 대단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잡히고 있었고 그 사이에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져서 문어 2마리를 받은 것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었을까요? 사실 문제는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계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네. 신계는 종이품 대사헌, 지금의 감사원장쯤 되는 위치였어요. 세종은 최치에게 뇌물 받은 자의 죄는 다 용서하겠다고 하면서도 신계의 일은 의심할 만하다. 보통 관원이라며 문제 삼을 것이 없겠지만 신계는 대사헌이다. 이 세상의 여론이 어떻겠는가 하면서 대신들에게 신계의 대사헌직을 그만두게 할 것인지 유지시킬 건지를 물었는데요.
있는데요. 네. 이미 대사원을 거친 바 있는 맹사성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다. 요즘 고간집 하인들이 주인 몰래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잦다는데 만약 신계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이 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세종에게 간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나라의 녹을 먹으며 감찰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신계는 남을 규찰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업무를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라 MC님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못 내리겠고요. 좀 더 좀 자세히 들어볼 것 같아요. 그 진짜 뇌물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무리 이게 작다 하더라도 네. 뇌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세종대왕은 맹사성 등의 의견을 따라서 신계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신계는 이후 2조 판서를 거쳐서 1445년에 좌의정이 되는데요. 훗날 신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대왕은 3일간 조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아꼈다는 건데 네. 세종대왕이 그럴 정도였다면 신계의 됨됨이가 뇌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문어 2마리 때문에 낙마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야, 문어 2마리가 또 운명을 바꿀 뻔했다, 그렇죠? 네. 자, 문어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이번엔 또 어떤 생선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전라도의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는 홍어가 꼭 올라가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홍어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옥담 이응희 선생은 자신이 쓴 옥담 사집에서 몸이 넓적하니 움직이기 어렵고 몸체가 무거우니 잘 다니지 못하네. 부드러운 뼈는 씹기 좋고 넉넉한 살은 국 끓이기 좋아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조선의 실학자인 이학규 선생은 홍어를 잘라놓으니 그 모습이 마치 꽃뱀을 잘라놓은 듯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꽃뱀을 잘라놓은 듯하다. 이런 말도 있군요. 네. 이 홍어에 대해 진짜 꽤 진심이었던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홍어를 우리 민족만 먹었던 건 아니죠? 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문서들을 모아놓은 각사 등록에서 보면 네. 철종 3년인 1852년 9월에 중국 상선이 표류해서 우리 관리들이 중국 상선을 수색한 일이 기록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홍어, 대구 등을 싣고 여기저기서 판매한 후 금주로 향하던 중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면 중국 사람들도 홍어를 먹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훈 씨는 어때요? 홍어 잘 드세요? 아, 저는 그 특유의 톡 쏘는 향 때문에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차례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생선 조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또 들려주신다고? 네, 정조 18년인 1794년 3월 황해도 강령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증인은 현장에 있었던 함조이였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임성채의 처와 동생이 앉아서 물고기를 썰고 있는데 객상 오흥부가 들어와서 임성채의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 난 임성채의 처가 서거를 던지면서 어찌 이 아이가 네 아이인가?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다투는데 그때 임성채가 들어와서 오흥부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정조가 쓴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일기에 적혀 있었구나. 네. 이 서거가 지금 조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거는 석수어, 곧 조기고요. 네. 황해도 강령은 해주 인근의 바닷가 마을로 지금도 인근의 연평도에서 조기가 곧잘 잡힌다고 하는데 조기는 당시 정말 흔하디 흔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집필한 경세유표를 보면 연평바다의 석수어 우는 소리가 우레처럼 은은하게 한양까지 들리면 모든 이들이 입맛을 다시며 서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기 많이 잡혔었군요. 네.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흔한 생선이었는데요. 네. 고려 말기에 문신이자 학자인 이색은 고려 말에 한 관리가 보낸 술과 말린 조기를 선물로 받고 잠비늘에 물고기, 석수라 하는데 말린 고기의 맛이 저절로 깊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야, 거기 진짜 흔했나 보다. 네. 구워도 먹고 말려도 먹고. 이거 말린 것도 맛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는 귀한 생선까지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에 매년 3, 4월이면 전국에서 상선이 몰려와 몽산포 부근에서 석소어를 잡아 말리는데 서복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꽤 흔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좋다 좋다. 이 조기도 비싸서. 진짜 맛있잖아요.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조기를 생선준 으뜸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중국은 어땠나요? 많이 먹었나요? 네, 우리 조상들은 으뜸이라고 여겼지만 과거 중국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조기를 그렇게 널리 먹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는 그 거를. 네, 1873년 승정원 일기를 보면 중국 배들의 서해 불법 어로 작업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네. 고종이 신하들에게 물고기는 어디서 잡히며 중국 배들은 어디서 작업을 하는가라고 묻자 신하들이 청어는 장년, 풍천, 옹진 등 5곳에서 많이 나고 서거, 즉 조기는 해주와 연평바다에서 나는데 중국 배들은 오로지 장년 등 5곳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서거를 잡으러 연평에 오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그랬군요. 지금은 완전 반대인데. 네. 뉴스에 보니까 그 새끼들까지 다 잡아가는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참조기, 우리 국산 조기가 고갈될 위기라고 하던데,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그렇죠. 그 우리 참조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여러 생선들을 이게 고전에서 어떻게 여겼을까 하고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고전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바다로 퀴즈 준비하셨죠? 네, 문제 드릴게요. 생선 중에서 으뜸으로 꼽히며 제사상에 오를 자격을 얻은 조기를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이라 불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서거, 2번 문어입니다. 서거 얘기, 문어 얘기 쭉 나왔는데 여러분 잘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선 중에 우리는 으뜸으로 꼽히면서 제사상에 오를 자격을 얻은 조기를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맞춰주셔야죠. 다시 한번 드리면 1번 서거, 2번 문어. 너무 쉽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들으면서 저희 2부로 갑니다. 네,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고 있고요.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이원 방송으로 전해드리는데 우리 명세연 해양안전캐스터가 문제를 냈어요. 우리 물고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 조기의 옛 이름 뭘까 퀴즈 드렸었죠.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바로 1번 서거입니다. 서거. 근데 이 서거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서거는 머리에 다이아몬드 무늬의 돌이 있다고 해서 서거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머리에 다이아몬드 무늬의 돌이 있다. 오, 되게 특이하다. 자, 당첨자 뽑아서 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보내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퀴즈 푸시고 정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퀴즈 또 있어요, 여러분. 자,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와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에서는 또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주 말인데요. 맹질 먹으러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맹질 먹으러 간다. 사실 제주도 사투리는 잘 몰라가지고요. 네. 감이 좀 안 잡히는데 바다 물질 이런 건가? 뭐죠? 제주에서는 상을 차리는 것을 제를 버린다라고 하는데요. 네. 친척 집으로 제를 지내러 가는 것을 맹질 먹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맹질이라는 게 명절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인 거죠. 그렇군요. 맹질 먹으러 간다.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제주 명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주도에서는 우선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지낸 다음 가까운 친척들과 다음 차례를 지내는 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은 집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도 오. 하는데 최근에는 8촌 이내로 제사를 한정하거나 한꺼번에 제를 지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예전에는 음력 1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모든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세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사실 3일 안에 끝내는 추세고요. 세배를 하러 다닐 때는 모두 검은 두루마기를 입어야 해서 이 모습도 제주의 설 명절 진풍경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확실히 다른 뭔가 명절의 느낌이 확 있었네요. 네. 제주에서는 또 설날의 날씨를 보고 한 해의 기룡화복을 점치기도 했다면서요. 네, 설에 구름이 많으면 보리는 풍작, 어업은 흉작이 들고 비와 번개불이 보이면 도둑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바람이 분 뒤 비가 오면 가뭄이 생길 징조라 여겼고 동풍이 불면 풍년이 들고 남풍이 일면 사람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눈이 오면 사람들이 평안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쌓인 우리 조상들의 경험, 지혜로 생겨난 말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제주도는 그런데 설 풍습만큼이나 독특한 게 또 차례 음식이죠. 네, 맞습니다. 제주는 땅은 좁지만 따뜻한 데다가 어촌과 농촌, 산촌이 두루 있어서 차례 음식도 남다른데요. 특히 옥돔은 제주에서만 잡히는 귀한 생선답게 예부터 제사나 명절에 쓰기 위해서 집마다 옥돔을 말려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아, 옥돔 아주 귀하죠. 예. 네, 제주만의 독특한 제물 1순위인 옥돔은 구이는 물론 미역국이나 묵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례상에 올려진다고 하네요. 네. 근데 어떤 드라마 보니까 네. 이 롤케이크를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롤케이크나 카스테라도 제주에서는 보편적인 차례 음식입니다. 이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명절날 친척집에 방문할 때 제주에서는 빵을 사들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주에서 차례상에 빵을 올리게 된 유래는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아요. 다만 보리가루나 밀가루에 막걸리를 부어서 발효시켜 쪄낸 상회떡을 차례상에 올리던 문화가 이제 빵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군요. 네. 더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이 떡 대신으로 빵을 올리고 떡은 안 올라갑니까? 떡도 올리긴 하는데요. 제주에서는 기름떡을 차례상에 올립니다. 뜨거운 물로 반죽한 찹쌀가루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찍어낸 뒤 기름에 지진 떡인데요. 이 모양이 별 모양이라서 별떡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름에 지져낸 뒤에 설탕을 듬뿍 뿌리면 달콤하고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설 차례상의 인기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름떡은 저희 차례상에서 올려진 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주는 특이하네요. 재밌다. 자,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됐는데 섬이라는 특별한 지리적 조건이 가미된 제주의 이색적인 설 풍습 잘 들었고요. 여기서 두 번째 바다로 퀴즈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바다로 퀴즈입니다. 제가 앞서서 제주에서 설날에 친척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걸 맹질 먹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맹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번 떡국, 2번 명절입니다. 네, 제주도 방언 맹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문제 내드렸어요. 맹질 먹으러 간다에서 맹질은 제주도 말로 무엇을 말할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2번 명절입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공단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이번에 설 연휴가 유난히 긴데 네. 이 긴 연휴를 바다와 문화예술이 전해주는 아름다움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섬에서 만나는 박물관, 미술관 조금 스페셜하죠, 여러분?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정말 최고인데. 그렇죠. 네. 먼저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해안선과 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식물원 울땡 예림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울릉 해안 일주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울릉군 북면 현포 1리 노인봉과 추산 송곳본 중간 지점에서 식물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주도로에서 70m 언덕 위에 있어서 쪽빛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에 글자와 인체 형상을 새겨놓은 문자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원이기도 한데 조각공원 같은 느낌도 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자 조각공원에서는
울릉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무에 새긴 글자나 인체 형상을 새겨놓은 조각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공원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답니다. 네,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풍경이 엄청 멋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울릉도 천혜의 자원인 파란 바다가 마치 이 공원의 정원처럼 펼쳐놓은 듯하고요.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수목을 비롯해서 수령 300년 이상의 주목과 수령 300에서 500년의 모과나무, 400년 훨씬 넘는 향나무까지 보기 드문 분재들과 울릉도 특산 자생식물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 최고령 주목나무와 수령 500년 된 울릉도 동백나무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자생한 나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밤에 빛이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섬계 야광나무인데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희귀수종이라 천연기념물 51호 멸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하산석으로 꾸며진 조형물도 함께 전시해놔서 수목과 돌로 대표되는 섬의 특징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울릉도 하면 일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몰 감상 포인트도 있겠죠? 네, 일몰 해상 전망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감상하는 노을 정말 최고라고 하네요. 그 울릉도도 사실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또 울릉도에 가고 싶은 욕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 맞습니다.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울릉도 트위스트 딕펑스. 네, 신나는 울릉도 트위스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풍광 자체가 예술이 되는 곳. 전남 고흥 연홍도에 있는 연땡미술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거금도 서쪽 끝인 신양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분을 가면 눈앞에 예술의 섬 연홍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안의 작은 섬인 연홍도는 예술의 섬이라는 수식어답게 하늘과 땅 사이 모든 풍경이 예술이 되는 곳입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예술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선 방파제에 놓인 거대한 소라 껍데기 모형의 조형물 2개가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데요. 소라 부부라고 불리는 이 작품 옆에는 붉은색의 철제 구조물 연홍아 놀자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는 아이, 바람개비를 들고 달리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요. 네, 전남 고흥의 연홍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연땡미술관 곳곳에 이 재미난 그림과 조각품들이 많은 곳이군요. 네, 담벼락에는 버려진 어구나 폐품을 이용한 정크아트가 장식돼 있고요. 오래된 창틀을 가져다 붙여놓은 곳에 담쟁이가 내려와서 또 다른 작품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 보면은 예쁜 벽화도 꼭 있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고흥이 낳은 프로레슬러 박치기왕 김일 선수부터 아버지의 고향이 고흥인 축구선수 박지성, 말뚝박기 놀이하는 아이들도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담장 벽화와 바다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폐교를 단장한 미술관에 다다릅니다. 이 폐교된 분교를 미술관으로 꾸민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1998년 연홍분교를 개조해 지난 2006년에 개관했는데요. 여동도 출신인 고 김정만 화백 등 지역 예술인들이 폐교를 매입해서 문화예술활동 작업장,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바꿨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리는데요. 잔디로 뒤덮인 운동장은 정크아트 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미술관 바로 앞바다에는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작품명은 은빛 물고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절반 이상이 잠겼다가 썰물에 빠져나가면 앙상한 물고기의 모습이 드러나죠. 네, 섬 곳곳이 진짜 정겨운 미술관 그 자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연홍도에는 숙소나 식당,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없어요. 하지만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차 한 잔은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관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생해양 정보 바다로 오늘은 명절에 맞게 또 여러분 여러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여행길에는 특별함이 더해지죠. 행복한 여행길에 바다와 예술을 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윤 씨 가시기 전에 세 번째 바다로 퀴즈 내주셔야죠. 네, 세 번째 바다로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 중에서 예술의 섬,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죠. 이 미술관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흑산도, 2번 연홍도입니다. 네, 1번 흑산도, 2번 연홍도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 특집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했는데요.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